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단원 생활공과 사회 중에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는 날입니다. 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그에 따른 변화 양상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힘차게 읽고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이라는 건 인간 생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교통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이동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겠고요. 그다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정보 교류 혹은 뭐 소식 같은 걸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것들이 인간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은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그 모든 사회 현상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활동인데요. 앞에 KTX 열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는 뭐 무궁화호 열차 혹은 선생님보다 이제 약간 더 앞세대 분들은 뭐 통일호, 비둘기호 이런 열차를 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서울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그날은 뭔가 이제 친구랑 조금 더 놀고 싶기도 했고 오랜만에 KTX가 아닌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이렇게 천천히 풍경을 만끽하면서 내려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목포역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무궁화호 열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선생님이 대학생 때 한번 기차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여행이라서 신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짧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서 느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얼마 정도 걸렸냐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이 KTX 열차는요, 훨씬 더 빠릅니다. 무궁화호 열차보다. 네, KTX는 빠르게 잡으면 한 2시간 반? 네, 2시간 30분 정도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듯 2배 차이가 거의 나거든요. 단순 수치로 봤을 때 2분의 1이지만 2시간 반 정도를 그 지역에 가가지고 더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도입 활동입니다. 자신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한 군데 정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자, 예시 답안을 보면 부산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경부선 고속열차 KTX를 타거나 아니면 그 KTX하고 똑같은 고속열차인데요. 서울 남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도착지는 같아요. 그 호남 지방 쪽에 있는 종점은 목포역이고요. 목포역과 이제 역수 엑스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 지방으로 가는 열차의 어떤 종점은 부산 혹은 뭐 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발지는 다른 겁니다. 네. 뭐 서울역이나 혹은 수서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이제 갈 것이다. 우리도 지금 목포역이라고 하는 KTX의 출발지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목포역에서 갈 수 있는 여행지들을 한번 찾아보고 어떤 교통수단, 또 우리 무안공항도 가까이에 있을 수 있고요. 또 목포 고속터미널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갔다 오고 싶은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혹은 뭐 소나 말이 끄는 마차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조금 더 뭐 사람의 발이라든지 혹은 소나 말보다는
더 커다란 동력을 돌릴 수 있는 기계가 발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증기기관차, 기차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 등을 이용한 내연기관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라든지 혹은 더 강력한 동력으로 동력과 그다음에 뭐 공기 부양력 등을 이용한 항공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개인이 교통수단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꼭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요즘에는 거의 한 대씩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이 교통수단을 소유하게 되어서 더 활발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대중교통 또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만 봐도 목포 시내를 관통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이용이 확대됨으로써 우리가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게 됐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교통의 발달을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예, 항공기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세계는 더 이상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하루 안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학교에 작년에 그 나오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나오미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계속 연락하고 언젠가 한번 놀러 갈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있으면서. 근데 예전 같았으면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언제 한번 그 놀러 갈게, 그때 한번 보자 라는 얘기가 쉽사리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비행기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나라, 언젠가는 놀러 한번 갈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박히게 된 거죠. 이런 패러다임이 선생님 머릿속에 심어지게 된 계기에는 당연히 이 교통수단의 발달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통신의 발달입니다. 자, 마찬가지 예전에는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직접 전하거나 혹은 파발마라고 하죠. 말을 탄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올림픽 같은 그 국제 행사에서 가장 이제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뭔가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이봉주 선수라는 선수가 활약했었던 분야이기도 한데요. 마라톤이죠. 자, 마라톤은 공식 코스, 풀코스 기록이 몇 킬로미터 정도 나오냐면 42.195km라고 합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그 아테네, 그리스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던 와중에 페르시아군을 격퇴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 그리스 병사가 자신의 그 중심 도시까지, 수도까지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먼 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 경기가 바로 마라톤인데요. 예전에는 그만큼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가서 전해야 될 만큼 급박한 소식을 어떤 교통수단이 사람의 다리나 혹은 우마차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두 번째, 전신과 전화의 발명 이후 통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전화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다시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요,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라든지 혹은 내 생각을 글로 적어서 올리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사는 혹은 뭐 유럽에 사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그 SNS 개인 계정을 팔로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숙소에 돌아가가지고 본인 SNS 계정에 그날의 어떤 감상, 소회,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그 즉시 바로 이제 알림이 떠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글을 게시했다라고 하면 거기 가가지고 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는 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런던과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목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통신의 발달은요, 산업 전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자, 미국의 어떤 IT 산업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도 IT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수학이나 공학 같은 것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지역 간의 시차가 13시간 반 정도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시차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직원들을 근무시키는데 하루에 그래도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도 지치면 쉬어야 되잖아요. 한 10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4시간 정도는 이 회사가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쉴 새 없이 이윤을 창출해내고 회사가 돌아가야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묘책을 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날의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막 출근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던 것을 여기로 넘겨요. 자, 그리고 또 강점이 뭐냐면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요. 언어 장벽도 없어요. 그리고 마침 수학이나 IT에도 굉장히 능하죠. 자, 장벽이 없는 겁니다.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자기가 일하던 걸 인도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출근해가지고 미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받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일하던 이 직원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다시 미국에서는 해가 뜨는 거죠.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일하던 것을 넘깁니다. 사실상 이 회사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통신의 발달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어떤 산업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생활 공간의 변화예요. 긍정적 측면은요,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공간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시간 내면 갔다 올 수 있는 곳, 이런 생각으로 공간 인식이 바뀌게 된 거고요. 생활권이 확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뭐 차가 없기 때문에 목포 시내에서 이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할 텐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선생님도 학생 시절에 걸어 다니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이동하던 때에서 선생님이 차를 구입하고 난 시점부터 선생님의 생활 범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주말에 뭐 갑자기 광주에 야구 경기가 보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좀 큰 결심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그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내가 거기 갔다 오려면 야구 끝나면 또 피곤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숙소를 잡아서 아예 하루 광주에서 자고 오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광주 정도는 그냥 잠깐 여가 생활 즐기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한데요. 예전에는 뭐 서울에 가까이 있어야 좋기 때문에 다닥다닥 수도권에 이제 몰려 있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들이 낙후된 거죠. 많이 불균형적으로. 근데 지금은 고속철도라든지 혹은 수도권 전철, 그다음에 뭐 고속버스, 비행기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요, 더 이상 서울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수도권이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값도 싸고 한적한 지방에다가 그런 산업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서울과의 교류는 그런 고속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발전된 그런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부정적 측면에 문제가 있냐면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수단이 발달한 지역은 계속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몰려드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여기서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말씀드렸던 거죠. 새로운 교통로나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은 활발해져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혹은 새로운 교통로의 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인구가 다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되거나 쇠퇴하는 겁니다. 자, 이런 효과를 뭐 빨대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빨대로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이 그 새로운 교통수단을 타고 다른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추이예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항공을 이용하는 여객이라든지 화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간 교류도 굉장히 증가했겠죠. 자, 교통의 발달이 지역과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료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왼쪽은 철도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 그러니까 도로교통이죠.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빨대 효과인데요. 경춘선 복선 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은 서울이고 춘은 강원도에 있는 춘천이라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춘천에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군대를 가기 직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서울과 수도권 전철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철 지하철을 타고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인데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어떻게 보여지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죠. 선생님도 막 그때 고등학생들은 다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인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꿈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도 이제는 서울이랑 전철로 이어지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에 선생님도 굉장히 좋았죠. 자, 근데 선생님이 그 택시를 타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 혹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춘천 사람들은 좋기도 하지만 약간 걱정하는 바도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냥 서울이랑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걱정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춘천에서 이제 공부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남아서 뭐 지역을 발전시키는 인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들도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교통이 편리해졌으니까. 그런 어떤 지역 인재의 유출이라든지 혹은 서울까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고속 그 철도를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말에 보통 일 끝내고 그 지역에서 뭐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전철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런 쇼핑과 외식을 1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에 가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상권이라든지 뭐 외식업 이런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대학 시절을 보냈던 춘천뿐만 아니라요. 여기 옆에 이제 신안군에 있는 자은도라는 섬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도 자은도와 이제 암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팔금도, 여기 안좌도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선생님이 이 목산고등학교로 발령받은 작년에 이 암태도와 아패도라는 섬 그리고 목포까지 다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막 안기에 끼고 바람 불고 하면 막 갇혀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수시로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 좋기도 하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고 좋기도 할 거지만 빨대 효과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인근에 있는 그 목포라는 대도시로 쫙 인적 물적 자원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이제 상대적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자료 1번을 보시고 이런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나타나는 광주 송정역 주변이랑 광주 공항 주변 지역을 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2번이고요.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한번 생각해 본 후에
예시 답안을 확인해 보세요. 자,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그죠? 전 세계적으로 원료와 상품,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품들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느냐를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산 거의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패드라든지 이 애플 펜슬을 봐도 미국에서 디자인돼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이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고요. 문화적 교류도 많습니다. 극장에 가보면 우리나라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죠. 네. 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상업으로도 이어집니다. 선생님도 옷이라든지 신발 살 때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직구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직구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건강식품, 유럽에서는 기타식품, 중국에서는 생활용품, 일본에서는 완구인형, 홍콩에서는 화장품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해서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격 비교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해외 직구라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겠죠. 교통량이 이제 교통으로 인해서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면은 교통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로 인한 체증, 사고, 소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이 뭔가 편리해진다는 것은요, 환경에는 그만큼 부담을 지워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도로나 활주로 이런 거 깔다 보면 녹지 공간 많이 없어지겠죠. 그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들은 삶의 터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를 하던 와중에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부산항 컨테이너에 미국산 불개미가 붙어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른 그 개미들한테도 문제지만 사람이 물리면 굉장히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외래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개미를 이제 방역하기 위해서 부산항에서 막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당연히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 강화. 자동차는 일정 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배기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전기차라든지 혹은 어떤 기업에서는 수소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대체 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행해지고 있고요. 환경 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최대한 좀 그 산이라든지 습지 같은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대신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해결 방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인간들이 그 본인들의 생활 공간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라는 걸 많이 만들죠. 근데 여기에 그 야생동물들이 갇혀서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산에서 겨울을 난 개구리들은 가장 먼저 산란을 하러 습지를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공 배수로가 이 개구리들에겐 치명적인 덫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쌓인 눈이 녹고 꽃봉오리가 움트기 시작하면 개구리들도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노래하며 짝을 찾고 개울가에 수천 개의 알을 낳는 개구리들. 습지로 가는 길목에서 흔히 만나는 장애물은 콘크리트 배수로입니다. 한번 빠지면 벽을 오르는 건 어림없고 출구를 찾아 나아가봐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 무릎 정도 깊이의 이런 배수로 곳곳에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낳아놓은 알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흙 웅덩이와 달리 인공 배수로는 며칠만 볕이 나도 금세 바짝 말라버립니다. 물이 증발되어지면 알과 함께 올챙이들이 모두 죽게 되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함정들. 환경단체에선 배수로의 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보기도 하지만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알덩이가 100개 이상 되는데 산 밑에 싹 따가버리면 한 몇 년 사이에 푹푹 줄어들어요. 먹이사슬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줄어들면 해충이 늘어나거나 조류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구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만들거나 배수로 경사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면은 충분히 만들고 설치할 수 있거든요. 개구리들이 출현이 많은 곳, 이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와 국립공원에서는 생태 보전을 위해 배수로 개선에 나섰지만 실제로 설치된 곳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광경이죠. 인간이 만든 거대한 함정이라는 그 말이 선생님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느껴졌는데요.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완경사로 만들어지는 배수로 요 정도 작은 노력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만 가미가 되면 개구리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자, 그런 노력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학습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권은 거대해지겠죠? 네, 커질 겁니다. 커진다. 자, 그 다음 시공간의 제약이 증가할까요? 감소하겠죠? 교류가 더 활발해지니까요. 그 다음 문화의 교류가 확대될까요? 네, 요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지역 간 교류 활발해질 거고요.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 아까 줄어든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차 사고 나서 광주 정도는 하루 안에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이제 살펴본다면 이거 확대가 되는 거죠. 디귿, 리을,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땡땡의 증가로 교통체증, 교통사고 증가, 교통로 주변에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에 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교통량의 증가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 강화 및 기술개발 장려, 생태도로 건설 등 땡땡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 인간이 편리해지면 환경에는 그만큼 더 부담을 지어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학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하나 드릴 건데, 오늘은 교과서로 안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 부분에 한번 얘기했었던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지금 여행 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하나 골라보시고 그곳을 선정한 이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할 것인지 항상 출발지는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가고 싶은 여행지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그 여행지를 고른 이유, 그 다음에 출발지를 목표로 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